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6천만 회분을 해외에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2천만 회분을 다음 달까지 다른 나라들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대상이 어느 나라일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국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통제하기 전까지는 미국도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 백신을 다른 나라와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need to help fight the disease around the world to keep us safe here at home and to do the right thing of helping other people. It's the right thing to do. It's the smart thing to do. 이번에 지원할 백신은 2천만 회분으로 앞으로 6주 이내, 즉 6월 말까지 해외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했던 6천만 회분을 합치면 미국이 공유할 백신은 총 8천만 회분에 달합니다. 다만 지난번은 미국에서 승인받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내기로 했지만 이번엔 화이자 백신 등 미국에서 승인된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I'm announcing they will also share U.S. authorized vaccine doses of Pfizer and Moderna and Johnson & Johnson as they become available with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가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펼쳐온 적극적인 백신 외교도 의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는 달리 백신을 지렛대 삼아 영향력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And we will not use our vaccines to secure favors from other countries. 오늘 발표에서 백신을 어느 나라에 공급할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백신 교환을 추진해온 한국이 공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수량이나 제품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나라들에 배분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오더라도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외교 소식통은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 백신 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고 현재 7천만 회분 정도 물량이 남아 돌고 있어서 후속 조치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오늘도 500명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7명.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들을 더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환자 수는 500명대로 예상됩니다. 619명이었던 어제보다는 줄겠지만 이는 주말 검사 수 감소가 늦게 반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의 술집에서 16명, 강원 원주의 유흥업소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표도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주 만에 0.94에서 0.99로 올랐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4주 만에 23%에서 28.8%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확산세를 꺾으려면 결국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나 영업시간 제한 예외 적용 또는 다른 시설에 금지된 조항을 접종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미국의 경우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7.3% 수준인 백신 접종률이 25%에는 도달해야 이런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차 접종자가 46% 정도로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바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면적인 해외여행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정부는 여행 상대국의 백신 접종 정도와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 등에 따라 여행 가능한 국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벌써 양측에서 2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대규모 전투기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은 월요일 새벽부터 전투기 54대를 동원해 가자 지구 전역에서 10여 분간 110발이 넘는 정밀 유도 무기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전투기가 정밀 타격 대상으로 삼은 건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사령관 9명의 자택과 하마스의 피난처이자
무기 창고인 지하 터널이었습니다. من الليله اللي فاتت يا حاج القصف فيها الليل الساعه 2 في الليل 2 ونص وينزلوا خبط على الدور يعني ماشي يعني وعلى الدور على الشوارع هم خربوا بس الشوارع. 공습은 낮에도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탱크까지 동원해 가자 지구를 향한 포격 작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습으로 이스라엘군은 지하터널 100km 구간을 파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자 지구 북부 지역 사령관인 후삼 아부 하비드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하터널은 민간 거주 지역 아래에 있어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갈수록 거세지고 팔레스타인의 로켓포 응사도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에서 204명, 이스라엘에서 10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양측에서 1,500명 넘게 발생했고 물과 전기가 끊긴 가자지구에서는 4만 명 넘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الخدمات صارت مقطوعة كتير يعني الكهرباء انقطعت والمياه انقطعت والنت والتلفونات كانوا انقطع عشان القصف الإسرائيلي.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신속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를 방문하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민간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분쟁이 끝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더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측의 무력 충돌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오늘 광주에선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년에 비해 규모는 축소됐지만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은 올해 기념식은 우리들의 5월을 주제로 열립니다.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임을 알리고 5.18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은 헌화와 분향, 기념 공연 등 45분 동안 진행되며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합니다. 올해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에 앞서 광주시청에서는 김 총리의 주재로 교육부 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기념식인 만큼 여야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도 대거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고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기념식 참석 대상이 아닌 정치인들도 5.18 국립묘지에서 5월 영령을 참배했습니다. 5.18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어제 열린 5.18 추모제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씨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나타나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 다수를 작곡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씨. 지난 1월 정 씨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며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서 정 씨가 술에 약을 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며 주위에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초 피해자 송모 씨에 이어 두 번째 고소였습니다. 정 씨의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한 경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9월 사이 각기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됐는데 피해자는 이들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하고 정 씨를 불법 촬영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바비 측은 그러나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처음 정 씨를 고소했던 고 송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정 씨는 SNS에 마지막 한 명까지 법이 정한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범죄자들을 단죄해야 된다는 글도 올렸었는데 작년 4월 피해자 송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바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월 송 씨의 유가족들은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